안녕하세요.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 커피 마시는 사막여우입니다. 안녕! 안녕. 우리 첫 영상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죠? 네, 먼저 나다움, 자기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찾아가면 될 것인지에 대해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는 첫 번째, 자신의 정크 DNA를 분석하라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인 젠키와 휴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부모님께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나죠. 그 유전자는 DNA라는 유전 물질 속에 들어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합니다. 64비트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컴퓨터 디지털 신호처럼 1과 0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한 번 더 이게 분열이 되면 1 플러스는 A라고 하는 암호문으로 1 마이너스는 G, 0 플러스는 T, 0 마이너스는 C 이렇게 각각 3개씩 결합하여 64개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저는 인간을 64비트로 만들어진 디지털 조합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인간의 DNA 중 2%만이 단백질로 암호화하고 나머지 98%는 아무 기능이 없고 쓸모없다고 하여 정크 DNA라고 불리는데요. 네, 우리를 이루는 유전적 형질은 이 피로 전해지는 부분 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98%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주의 뇌라고 부르는 우뇌에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 인간, 지구, 돌고래, 개, 파충류, 식물, 아메바 등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77억의 인류를 하나의 큰 인간으로 비유하면 누군가는 눈의 세포로 태어났고 다른 누군가는 손의 세포로 또 다른 누군가는 심장의 세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성이 유지되며 균형을 이루어 진화를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각자 주어진 역할과 소명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미 태어날 때 그 역할이 정크 DNA에 각각 디자인되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유전자 키와 휴먼 디자인 학문입니다. 네, 우리 개인이 어머니라고 하는 우주 자궁에서 태어나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에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64개의 암호문은 달라집니다. 네, 주역의 64교와도 닮아 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천문학, 에너지 역학, 차크라, 카발라, 헤르메스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 20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64개의 DNA 코도는 이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아미노산은 인간 몸을 구성하는 동시에 DNA 유전 코드의 비밀을 품고 있으며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4개의 유전 암호, 다시 말해 유전자 코드는 인간과 세상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가상현실을 예로 들면 프로그램 언어로 공간도 만들고 시간도 만들고 사람과 동물, 식물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갈등과 화합도 집어넣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투쟁과 쟁취를 만들어 다음 단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네, 거기다가 각자의 캐릭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삶을 간접 체험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가상현실과 우리의 세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64비트의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DNA 암호 중에 ACC는 5번 시간을 프로그래밍하고 TGG는 35번 공간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네, 이 차트에 있는 5번과 35번은 시간과 공간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멋있는 느낌입니다. 누구의 차트죠? 접니다. 아,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겠죠? 네, 이 암호문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시간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타고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시간은 한정적이야.
나는 나이가 들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희생해야 해 하는 등의 시간을 항상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에 조급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 바쁘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리석은 어른처럼 시간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린 왕자의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주는 최신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그 약은 한 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걸 팔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장사꾼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그 53분을 가지고 뭘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뭐. 만약 내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53분이 있다면 난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이렇게 시간에 갇혀 있다면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의 현대인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시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관해 다른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나의 흐름에 맞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급함은 인내심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줄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5번이 정의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5번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5번이 정의되어 있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정보는 더욱 증폭되어 느껴지거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각하게 되면 시간은 한 번도 흐른 적이 없고 또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내심은 영원함으로 바뀌게 되며 시간에 갇히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5번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도 삶의 틀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데요. 5번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다면 이 시간의 프로그래밍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조급함을 넘어 인내심과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되고 영원함까지 자각하여 시간에 갇히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5번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다움, 나다움을 잘 인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휴먼 디자인 유전자 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채널은 마음을 읽는 고양입니다. 더욱 많은 정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읽는 고양이 커피 마시는 사막여우 또 봐요. 안녕.